자,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 신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의 신경계가 이제 수능에 출제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조건 출제가 되고, 정답률이 보통 50에서 60% 정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평균 정답률이 그 정도라는 것은 여차하면 틀릴 수 있다. 두 번 풀면 한 번 정도 실수를 하거나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결코 만만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번 외우고 나면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확인하고 이 과정을 끝까지 해줘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자, 신경계를 나누면 어떻게 되면 지금 이 내용들은 이제 교재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니까요. 일단 신경계는 뇌와 척수, 중추신경이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부학적으로 볼 때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중추라고 부르는 거고, 뇌와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역시나 해부학적으로 볼 때 뇌에서부터 뻗어나가는 것들, 중추에서 밖으로 뻗어나가거나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말초가 되는데, 중추가 아닌 모든 것들이 말초가 될 텐데 일단 뇌신경이 12쌍이 있고 그 다음에 척수신경이 31쌍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다. 이 기준이 해부학적으로 했다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말초신경계를 어떻게 나누냐는 거는 그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데, 자, 그러면은 한번 말초신경계를 한번 볼까요? 말초신경계는 지금 보다시피 구심성 뉴런, 이것은 구심성과 원심성으로 나눌 때 이 두 가지 기준은 연결 방식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다. 연결 방식이라는 것은 중추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인데, 쉽게 말해서 구심성은 가운데를 향해 가는 거니까 중추를 향해 들어가는 방향이면 구심성 뉴런이고, 얘네들은 보통은 감각 뉴런이 여기에 속하겠고, 원심성 뉴런은 중심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원심성 뉴런에 속하는 것이 채성신경계의 운동신경과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의 교감과 부교감이 있다는 거야. 이때 채성과 자율을 나누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에 의해서 나눈 것인데, 채성신경계는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거고,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는 받지 않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때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중추는 보다시피 간뇌나 중뇌나 연수, 척수가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 대뇌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중에서 중추에 속하는 애들인데, 그 중에서 간뇌 최고중추, 그러니까 무의식적 뇌의 최고중추인 간뇌, 그 다음에 중뇌가 이제 예를 들면 동공반사 같은 것들, 연수가 호흡이나 심박이나 소화에 관련된 것들이잖아. 척수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배변 배뇨 반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중추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겠다. 교감, 부교감에 관련된 부분은 수능에 이제 또는 시험에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기 때문에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채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위 그림에서 보면은 요렇게 생겨 있는 거, 지금 이 그림에서 신경은 앞에서 우리가 신경의 구조를 살펴볼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러한 마리집이 담겨 있는, 마리집이 길게 연결되어 있고 생긴 모습이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마리집, 그리고 맨 끝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또 끝부분에 골격근이 연결되어 있다면, 골격근이라고 하는 건 의식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근육이기 때문에 대뇌 지배를 받는 거죠. 따라서 이 신경은 채성신경계가 확실합니다. 채성신경인 것이죠. 채성운동, 그러니까 방향성으로 볼 때 밖으로 나가는 운동신경, 근데 대뇌 지배를 받으니까 채성신경, 이렇게 구별하는 거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그 신경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신경의 연결 부위, 신경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죠. 보다시피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이 신경절 부분이 앞부분에 있어서 요 신경의 절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절전 뉴런이 상대적으로 짧고, 뒤에 절후 뉴런이라고 해서 신경절의 뒷부분에 있는 신경 부분이 길게 나타나면 교감신경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절전신경 부위가 길고 상대적으로 절후 부위가 짧은 것을 우리가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둘은 자율신경계의 대표적인 신경이죠. 걔네들은 서로 결론적으로 볼 때 길항작용이라는 것을 해서 몸의
그 항상성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죠. 길항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상반된 요인, 교감과 부교감이 서로 상반된 기능을 나타내게 되는데 서로 견제하면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작용을 길항작용이라고 해요. 그럴 때 교감신경은 지금 어디서부터 뻗어나오냐 할 때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오고 부교감신경은 중뇌나 연수, 척수에서 뻗어나온다. 그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부교감신경은 어디? 중뇌, 연수, 척수. 그리고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뻗어나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다뤄지는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서 교감신경의 신경절에서 나오는 물질 아세틸콜린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모든 신경절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반면 여기 교감신경의 말단에서만, 절후신경의 말단에서만 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는 거. 부교감신경의 말단, 절후신경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으로서 똑같은데 여기서만 다르죠.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은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비되는 물질까지 매우 여러 번, 거의 빠지지 않고 물어본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했던 이 교감과 부교감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동공을 조절하는 것. 이 왼쪽 부분은 부교감 신경이 관여하는 거예요. 왼쪽은 부교감신경이 관여하고 오른쪽은 교감신경이 관여하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죠? 부교감신경이 뻗어나가는 위치는 어디일 수 있다고? 중뇌나 연수 또는 척수일 수 있다. 자, 그림상에서 척수가 이 척추를 따라 곱게 뻗어있는 이것 중에 이제 그 속에 척수가 들어있는데 척수의 가장 끝부분에서 부교감신경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이 부교감신경이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때 이 부교감신경이 방광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 방광이 수축을 한다 이거야. 방광이 수축하는 것은 방광이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소위 배뇨의 반사를 일으킬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기타 이제 부교감신경이 작동했을 때 심장박동이 억제되는 것 정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소화는 촉진되는 것. 소화와 관련된 쓸개즙이라는 것도 지방소화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촉진된다는 점. 그리고 자 중뇌 쪽에서 부교감신경이 뻗어나갔을 때 동공이 어떻게 되냐면 축소가 된다는 거야. 동공이 축소된다는 것은 빛이 조금만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빛이 강할 때 그 빛을 줄이기 위해서 동공을 줄이려고 하면 부교감신경이 흥분해서 동공을 작게 만든다라는 거. 그럼 반대로 교감신경의 경우에 동공이 확대되고 그때는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그럴 때에 동공이 열리면서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될 때 그때 교감신경을 통해서 조절한다는 거고 교감신경은 모두 다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오기 때문에 신경세포체, 절전신경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능 중에 침분비 억제나 소화 억제 같은 것들은 아까 부교감신경에 상반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혈당이 증가하게 되는 건 교감신경의 작용이다. 더불어서 부신속질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또 혈당 증가와 관련돼 있죠.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의 절후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서 되겠고 그 다음에 척수에 마찬가지 여기 방광을 이완시키는 신호가 척수에서 뻗어나가서 나타날 때 방광 이완은 화장실에 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운동을 하거나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그때는 방광이 이완되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오줌량이 적어지게 되죠. 그때는 방광 이완 쪽으로 나타나서 화장실, 요의를 보통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교감신경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부교감신경이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요의를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재 옆에 보면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개념 체크 잠깐 살펴볼까요? 자, 개념 체크 1번. 체성과 자율신경의 공통점은 중추의 명령을 어디로 전달하는 것이냐? 체성과 자율신경은 둘 다 뭐야? 말초신경이야. 따라서 얘네들은 반응기 또는 운동기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교감신경의 절후신경 말단에서 교감신경의 절후신경의 말단에서 뭐가 나온다고? 에피네프린이 나온다. 그 다음에 자율신경의 반응기 중에는 혈관도 있느냐?
자, 혈관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기관인데 얘도 자율신경계 영향을 받죠. 예를 들면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넓어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좁아지게 되는 것인데 혈관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혈액량을 피부 쪽으로 많이 보내는 상황은 땀을 흘리는 상황이거나 더울 때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기타 혈관 수축과 관련되어 있어서 분명히 자율신경계가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자율신경계의 반응기 중에는 이자도 있다. 자, 이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 각종 호르몬이 나오고 소화 효소도 나오고 많은 물질 대사가 나타나는 그 이자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대표적인 게 알파세포, 베타세포가 각각 글루카곤, 인슐린을 생산할 때 교감, 부교감 영향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자율신경계의 반응기 중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체크해 보았습니다.